3월 19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12개 중점법안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억 원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과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원로이사는 금리 인하를 지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차기 의장 워시는 금리 인하 단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국고 보조금 집행에 디지털 화폐와 예금 토큰을 활용하는 세계 최초 시범 사업이 추진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불확실성 속에서 중립금리와 잠재 성장률을 동시에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 12개 중점 법안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신용정보법, 서민금융법, 통신사기 배상 책임제 도입 등 다양한 법안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과 단기 매매 차익 부당이익 환수,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등이 포함됐습니다. 사모펀드 규제법과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도 주요 법안에 포함됐으며 주가 조작 처벌 강화와 회계 부정 엄단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주주 보호 강화와 금융 투명성 제고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중동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준비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억 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중동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상황에서 정부가 최고의 경각심을 가지고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 경제 영향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가짜뉴스 유포와 시세 조종 등 시장 불안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며 10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20조 3천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진행 중이며 추경에 반영할 계획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주가 조작과 회계 부정을 엄단하고 중복성장 금지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용정보법과 서민금융법 개정안 등 민생 지원과 금융시장 강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해외 투자은행들은 연방준비제도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점을 중요한 변화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기 연준 의장인 케빈 워시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어려운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역시 매파적 성격이 강했으며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 관련 리스크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들은 근원 상품 인플레이션 둔화와 관세 영향, 국제유가 충격 등을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권은 이러한 분위기가 올해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정부가 국고 보조금 지급에 디지털 화폐와 예금 토큰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중 중속 충전시설에 적용돼 약 300억 원 규모로 진행됩니다.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참여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국고금 집행의 4분의 1을 디지털 화폐로 전환하는 목표를 세우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시범 사업이 디지털 화폐와 예금 토큰 생태계 형성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정책금리 경로를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도 연준 당국자들의 전망에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연내 금리 전망치 중간값은 3.375%로 동결됐지만 금리 인상 예상자는 전혀 없고 연내 금리 동결과 한 차례 인하 전망이 각각 7명으로 갈렸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하락 정체와 이란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며 전망 작업이 어려웠다고 밝혔으며 인플레이션 개선이 없으면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립금리와 잠재 성장률은 각각 3.125%와 2%로 상향 조정돼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는 최근 생산성 향상을 반영한 것으로 그 원인은 팬데믹 기간 생산성 재고 노력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은 한국 증시가 구조적으로 저평가되는 원인으로 주식수 효과를 지적했습니다.
이는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자사주 재발행 등으로 기존 주주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현상을 말하며 한국은 연평균 마이너스 3%의 주식수 효과가 발생해 주주, 가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성장률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에 국민연금은 3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일부 기업들의 움직임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밝히고 책임 투자 강화와 국내 주식 비중 확대를 통해 한국 증시 밸류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